나 중국어 배웠는데 감사합니다가 뭐였지? 셰셰.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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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카스 저 골키퍼 보고 야 너 나와있으면 어떻게 이랬다 해봐라. 걸려라. 하나 걸렸다. 세컨볼 걸렸다. 넣었다. 오케이. 김진수씨 권창훈 추가골. 근데 이거는 황인범이 일단 크로스 좋았다. 예. 요거 연기 좋았어. 후반. 넣었다. 오케이. 세 번째 골. 자, 세 번째 골. 조규성 골 3대0. 온사이드네. 사이공간 잘 빠졌네. 고영준. 데뷔전에서 고영준이 지금 오른발 바깥발 같았는데. 오늘 후토크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경기 내용이나 결과, 누가 골을 넣었다 이런 상황도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이 경기에 대한 그 자체의 분석보다는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번 동아시안컵의 선수 선발이라든지 혹은 이 대회의 어떤 의미, 컨셉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경기 오늘 중국 경기 일단 우리가 결과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뭐 결과만 놓고 보면 3골을 넣었고 무실점이었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첫 경기인데 잘했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0의 경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일단 첫 경기는 첫 발을 잘 뗀 게 맞죠. 근데 이제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오늘 경기가 이렇게 그래 시원하다 잘했다 그래 이렇게 경기 한번 해야지 중국을 상대로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경기를 좀 보시면서 그냥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좀 안 풀리지 그냥 우리가 벤투 감독이 잘 안 풀렸을 때 경기 약간 본 듯한 느낌인데 월드컵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이제 동아시안컵이 뭐 우리도 사실은 유럽파들이 합류하진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어린 선수들 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경기 내용적으로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내용적으로 경기 흐름적으로는 잘 안 풀렸던 이제 이런 경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골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럭키였죠. 중국의 이름도 주천재입니다. 중국 대표팀의 주장이었는데 우리 권경원 선수가 이렇게 롱볼을 붙여줬는데 공격 쪽에 걷어내는데 헤딩을 했는데 절묘하게 그게 그냥 자책골로 들어가면서 마치 진짜 예전에 우리 조스카스 보는 것처럼 조은희 선수의 빙의처럼 이렇게 한 게 그냥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 골을 넣고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황인범의 크로스, 김진수의 다시 리턴, 그다음에 권창훈 골을 넣고 마지막에 쐐기는 교체 투입된 나이 어린 고영준 선수가 바깥발로 정말 절묘하게 밀었고 조규성 선수의 마무리 3대0으로 좀 이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경기가 뭔가 시원하지 않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대표팀은 우리가 유럽파들이 합류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국내파들도 몇 명 뽑았다가 부상, 김영권 선수라든지 부상으로 또 중간에 빠지기도 했죠. 손준호 선수 뽑았는데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파괴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웠던 한계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선수 구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보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왜 그럴까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어떤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느낌? 경기가? 그러니까 우리 편한 말로 하면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지? 뭐 이런 느낌. 좀 더 강하게 싸우고 막 동기부여 넘치고 막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런 마음이 최소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게 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선수들은 지금 덥고 습한데 열심히 뛰는 거죠. 일본에서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열심히 뛰죠.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게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더 약간 왜 이렇게 그렇게 막 강하게 뭔가 들어가서 막 부수거나 이런 느낌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원인은 뭘까? 그러니까 저는 벤투 감독이 이번에를 포함을 해서 선수 선발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감독에게 이 팀을 한번 맡아봐 그랬으면 그 감독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축구에 맞는 선수를 선발하라고 하는 선발권을 전적으로 주는 겁니다. 선수 선발권에 대해서 주위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축구 하라고 그 감독을 뽑았으면 그 감독이 그 축구 하고 싶은 선수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뽑아야죠. 그 자율권은 줘야죠. 그 선택권은 줘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선수 선발권을 주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뭐 벤투 감독이 선수 선발을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되는 건 뭐가 있냐면 벤투 감독이 자기가 그동안 뽑았던 골격에 대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잖아요. 선수를 다양하게 점검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지켜봤던 선수들, 활용했던 선수들을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성들이 강하죠. 왜냐하면 벤투 감독의 축구의 스타일들이 있죠. 볼을 오래 소유하고 능동적으로 경기하고 공격적으로 싸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직선적으로 이렇게 막 달리게 하는 선수들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패스하고 움직이고 연계하고 이런 선수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로 지금까지 온 것도 맞죠. 근데 한 가지 그렇게 조금 더 다양한 선수를 수혈을 해서 다양한 선수를 선발을 해서 그 안에서의 그래 내가 그동안 대표팀에서의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11월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엔트리가 늘어난다고 하니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한번 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좀 출발은 늦었지만 내가 지금 K리그에서 열심히 하면 소속팀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밖에서 보더라도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명단이 나오면 벤투 감독이 벤투 감독답게 선발했네. 벤투가 벤투했네. 그래 예상했던 선발 라인업이네.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K리그에서 뭔가를 보여줘도 어차피 안 변하잖아. 그 대표팀은 벤투 감독님이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일 거야. 나는 그래서 뭐 나도 대표팀 가면 좋고 월드컵 가면 좋겠지만 기회가 올진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의 메시지를 잘못하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른 건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응원도 할 건데 한편으로는 자꾸 이렇게 그동안 썼던 선수들 중심으로 혹은 이게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도 밖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뻔하다 이런 표현으로. 선수들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차피 유럽파들이 못 오는 대회였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K리그에서 잘해주고 있는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정말 강원의 양현준, 김대원 두 선수만 갖고 폭발력 갖고 막 공격 포인트 쏟아내는 거 보세요. 이런 선수들을 좀 넣어서 자극을 좀 더 이번 동아시안컵에 뽑힌 선수들에게도 자극을, 이번에 오지 않았지만 월드컵의 주력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에게도 자극을, 혹은 몇 가지 부족한 포지션의 가능성을,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물론 저는 지금 뭐 이 동아시안컵에 나갔던 선수들이 카타르 월드컵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뽑히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는 가능성의 메시지를, 기존 선수들에게는 그래 긴장의 메시지를, 이런 게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이번 경기를 딱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약간 막 싸우는 에너지 레벨. 그래 내가 한번 이거 간절하게 내가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지금부터 싸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는 제가 최소한 지켜보거나 들었던 이야기는 히딩크 감독은 첫 경기 폴란드 경기 때까지도 누구를 주전으로 쓸지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선수들에게 너가 조금이라도 준비 안 하면 너 저 본선에서 주전 못 돼. 지금 뭐 유명하다고? 지금 좀 잘한다고?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 이걸 모든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벤투 감독은 어쨌든 자기 축구에 맞는 선수들을 딱 써서 여기서 집중해서 파괴력을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여하튼 선수들을 좀 매니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그런 긴장 혹은 경쟁,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던져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오늘 21살의 고영준 선수가 뛰었고 19살의 또 강성진 선수가 또 A매치에서 첫 선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이 선수들도 들어가면서도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진짜 해서 카타르 갈 수 있어. 실제로 이렇게 좀 선수들에게
뭐 그런 가능성, 믿음, 도전 이런 걸 막 더 던져주는. 그래서 뛰는 선수들도 심장이 좀 뛰고 지켜보는 우리들도 저 선수가 그럴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도 좀 주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주말에 홍콩 경기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일전 일본 경기 있거든요. 이때는 물론 뭐 홍콩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여하튼 뭐 이번 대회가 뭐 우승이나 이런 결과가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일본 경기 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간절한 모습들 선수들에게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에너지 레벨이 훨씬 더 올라가서 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이 선수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